예, 안녕하세요. 오사카의 일본 공인중개사 타켄시 홍영호입니다. 어제는 책을 통해 강의를 하려고 해봤는데 화질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오늘부터는 기본적인 그 파일을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고요. 일단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사거나 팔거나 빌리거나 할 때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이고요.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,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, 뭐 의사표시냐 뭐 이런 거, 행위 능력이 제대로 되는자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고요.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립을 이제 예를 보자면 3만 원짜리 뭐 땅을 사는데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겠죠. 그러면 파는 사람은 땅을 건네야 될 것이고, 그리고 돈을 달라는 뭐 당연한 권리가 생기고, 땅을 또 1,000만 원에 사려고 한 자는 땅을 받아야 할 것이고 1,000만 원을 줘야 되겠죠. 예, 그런 식의 요건과 그리고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이걸 이제 뭐 법률용어로 하면 대금 청구 권리 의무, 또 대상 토지의 인도, 그리고 청구하고 줘야 되고 받는 권리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,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겠죠. 예, 그런 것도 뭐 언제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얼마를 청구한다, 이런 식의 계약도 손해배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민법은 혼자서 제대로 계약이 가능한가 아닌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. 예.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애가 혼자서 뭐 계약을 할 일도 만무하고 좀 치매가 있거나 뭐 그런 분도 계약을 제대로 할 리가 없죠, 혼자서. 예,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먼저 그 제한 능력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능력이 있죠. 이걸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태어나면 바로 생기는 능력. 이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태아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. 예, 그런 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권리. 그리고 의사 능력은 계약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능력이에요. 뭐 법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8살부터 10살 뭐 그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다음에 행위 능력은 혼자서 완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냐 없냐, 요거는 이제 미성년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겠죠. 대략 18세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상속의 대상은 당연히 이제 권리 능력이 들어가지만 뭐 상속도 나중에 좀 배울 수 있겠지만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. 지금부터 얘기하면 좀 헷갈릴 것이고, 예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의사 능력이죠. 이제 뭐 5살짜리 꼬마애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파트를 3천만에 뭐 사겠다라고 하면 팔려고 했던 사람이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하지가 않죠. 그쵸? 무효, 효과가 없다. 예, 그런 뜻입니다. 무효이기 때문에 5살짜리 꼬마가 뭘 살려고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3천만 원 뭐를 지불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. 자체가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행위 능력이랑 그 제한 능력자에 대한 제도가 있어요. 근데 이건 뭐냐면은 제한 행위란 뭐냐면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자, 이런 사람들은 행위가 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이 되거든요. 그래서
대리인 등 법정 대리인을 통한 그런 제도가 있을 것이고, 그다음에 성년 피후견인, 피보자인, 피보조인 등이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어, 중요한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냐 없냐, 그런 게 그 법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호자를 붙여준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보호자 동의 없이 지 맘대로 한 계약은 취소해서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하겠다 라는 게 민법의 의사 능력이 아닌 행위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. 먼저 미성년자를 보면 18세 미만으로서 친권자의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이 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. 예.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애가 제대로 된 계약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혼자서 법적인 어떤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것도 모를 확률이 크고 뭘 안다 하더라도 미숙하죠. 그래서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거지만, 모든 법은 대부분 예외가 있죠. 원칙이 있고. 근데 미성년자가 혼자서 가능할 수 있는 행위가 그냥 권리를 얻는 행위가 있어요. 예, 권리를 얻는 행위. 예, 이제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누가 뭘 주겠다. 예, 너한테 어떤 유산을 뭐 주겠다, 유증을 하겠다, 조건 없이. 이러면 단순히 권리를 얻는 거잖아요. 예, 이런 거는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처분을 받 용서된 재산의 처분. 이제 이건 뭐냐면 부모로부터, 예를 들어서 너가 저기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네가 알아서 뭐 처분을 해라 라고 고등학교 1, 2학년 학생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예, 이런 거는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여기 허가가 된 영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야채 가게를 하고 있어요. 예, 야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엄마, 부모, 아빠가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뭐 2학년짜리 애가 있으면,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뭐 파 한 단이나 콩나물 사갔다 라고 하면은 파를 팔고 돈을 받고 그런 영업 행위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. 이 말은 어려운데 솔직히 보면 뭐 당연한 거죠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법정 이제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은 그 다음인 성년 피후견인 이거 이제 가겠는데, 이 말 글자를 보면은 이 피가 붙으면 당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예, 당하는 쪽이라면 뭐 그 후견인을 받는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후견. 예,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요. 예, 피보자인은 보자를 받는 쪽, 예, 그 다음에 보조인은 보조를 받는 쪽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성년 피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, 그래서 가정재판소로부터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.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이제 치매가 있지만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재판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. 다 아는 사실이지만. 그래서 가정재판소에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
성년 피후견인이라고 해야 되고, 상당히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치매가 있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도 뭐 계약을 뭐 할 일은 없지만 만약 하게 되면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,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게 있는 반면에 혼자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를 보면 무진지 어려운데 요거 이제 가리겠고요. 예, 지금은 요거만 이제 보시면 하지만 치매가 있더라도 그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 가서 뭐 담배를 뭐 사거나 뭐 우유를 사거나 빵을 사거나 이런 거는 금전적으로도 크지가 않고 1억 원까지 나중에 취소해버리고 막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너무 혼란스럽겠죠.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가벼운 거니까 혼자서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피보호자인은 요 그 피후견인보다는 좀 상태가 좋은 분들, 예,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보면은 이제 좀 이지브리스크 부주분이라고 판단 능력이 꽤나 족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, 하지만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 사람들로 법원에다가 자기가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법원에다가 이제 청구 법원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어떤 거는 반드시 대리인 즉 보좌인을 통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재산상의 행위 외에는 혼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피보좌인은 뭐냐면 요 피보좌인보다도 좀 더 의식이 괜찮은 분들을 얘기하겠고, 마찬가지로 요 세 PPP가 들어간 분들은 법원 가정재판소에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요 뒤에 보면은 요 부분이 좀 외워야 될 부분인데요. 지금 중요한 건 이것까지 하면 좀 헷갈려요. 지금은 뭐가 있고 요 세 개, 요 네 개 있잖아요. 제한행위 능력자는 미성년자, 성년 피후견인, 피보좌인, 피보조인 이렇게 있고, 당연히 이분들은 혼자서 제대로 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,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는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한 거나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거를 법원에서 허가받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,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소와 무효 이게 나와요. 근데 오늘은 지금도 어차피 오늘도 테스팅입니다. 어떤 게 과연 좋고 어떤 방법을 할지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, 오늘은 여기 가볍게 제한행위 능력자 네 부류가 있고 민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있고 대부분 그 안 되는 행위도 있지만 그 등급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진다 라는 것만 일단 아시고, 나머지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예,
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한번 또 알차게 찾아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